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나스닥 지수 일단은 좀 장중 내내 최근의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닷컴 버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제2의 닷컴 버블 이야기가 그렇죠.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자,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 정도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오후로 들어가면서 계속 하락해서 하루 스윙이 마이너스 4%가 나왔었고요. 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도 오전 중에 마이너스 2%또 추가로 하락하는 바람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6%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닷컴 버블 붕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차트도 나와 있지만 지난 며칠간을 보시면은 다시 3% 이상 또 어저께 올라갔으니까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신생어죠. 과거에는 이제 그다음에 마가라고 했다가 요즘에 마갓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T를 붙여서 네.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고점이 거의 1,800달러까지 갔었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이 변동폭이 자그마치 20%나 상당하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닷컴 버블 증상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일시적인 변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 22일 날 실적 발표와 또 이 배터리 데이라는 게 네.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면 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1,734달러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1,700달러 이상에서 한번 털어주는 그런 것을 했었고, 근데 지금 거기도 한 10%도 하락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만약에 배터리 데이에서 앞으로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30% 가까이 유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적정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계산해 보면은 거의 뭐 2,000달러를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S&P로 보면은 한 10%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요. 나스닥은 더 높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2월 3월 달 고점이었던 S&P 기준으로 3,394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돌파를 하고 네. 끝나지 않을까. 뭐 끝난다기보다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미국 증시는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상승할 때까지는 네. 좀 매도하고 싶더라도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고점을 논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며칠간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도 약간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로 놓고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을 보였어요.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면은 뭐 지수별로 다르지만 상해는 7% 이상, 그죠? 네. 그리고 신천은 거의 10% 가까이. 또 S&P 차이나 A50은 거의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흐름 며칠 동안 보면은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상해 종합 지수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렇게 동그라미로 봤었을 때 상해 종합 정도 보시면 한 3,600포인트 가까이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2018년 고점 정도까지는 네.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지수를 놓고 보면요,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차 돌파 시도는 아마 2,400포인트 정도. 그리고 2차는 전 고점이었던 2015년 고점이었던 3,150포인트 정도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특히 심천은 거의 한 18%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심천 이를 추종하는 ETF로서 뭐 QQQ라든지 네. 이 나스닥의 2배 레버리지인 QLD라든지 그리고 또 심천을 추종하는 CNXT라든지 아니면 03147 홍콩, 03173 홍콩 이런 종목들의 투자를 지금 좀 조정이 있을 때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금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자 중국 증시를 놓고 보면 여태까지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재정 정책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5G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규모 34조 위안이라는 그런 투자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그렇게 급격하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네. 차트도 보시면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죠. M2 증가율이라는 게 유동성인데요. 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는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또한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또한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듯이 과거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을 때 시기에 대출 증가율이 15%를 훨씬 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 계속 하락하던 추세에 있던 것이 2020년 상반기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3.2%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자릿수 이상의 대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1사분기에서 회복을 하면서 하반기에 들었으면 플러스 전환할 거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쪽의 유동성만 본다고 한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자,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다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성만 보고 과거의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M1 나누기 시총 그리고 또 M2 나누기 시총으로 해서 네. 유동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미국 증시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25%는 상승한다. 아무리 적게 상승해도 그 정도는 상승하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나스닥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의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닷컴 버블로서 계산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자그마치 한 70%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닷컴 버블까지 논할수는 아니다. 네. 닷컴 버블이 정말 일어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70%더 올라가고 그게 끝일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해야 된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주 중심으로는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유동성으로 이렇게 추가 상승 여력 말씀해 주셨고 경기 사이클과 추세적 이 시기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추세적 주기란 게 있습니다. 아주 긴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18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5번의 이 추세적 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거 4차례를 보시면은 18년에서 19년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아주 짧게 8년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의 상승이고요.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8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상승폭이 첫 번째 사이클이 334, 두 번째 사이클이 396%, 세 번째 사이클이 413, 네 번째 사이클이 666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이제 11년 차 12년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4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정말 길게 보면 7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글로벌 이익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감소 국가 비중이 지금 워낙 많이 높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빨간 차트를 보시면은
그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갈 때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익이 나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펀더멘탈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사이클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를 좋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나스닥이던 S&P던 다우던 대표하는 추종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간략하게 아시아 지역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하반기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GDP 비중으로 계산했었을 때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GDP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시아 지역 GDP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제조 강대국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한국 이미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보시면은 네. 좀 고위험 쪽으로 가서 봤었을 때 선진국 비중 40%, 신흥국 비중을 한 13% 정도, 채권 비중을 한 18% 정도, 그리고 또 WTI 선물 한 8% 정도, 그리고 또 금을 21%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수익률이 두 자릿수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